또 이슈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화제 인물 코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분만 딱 등장하면 이 가슴 설레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참 설레어하죠. 송중기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왜 월요일 아침부터 이 송중기가 등장해 있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배우 1위. 송중기와 외모가 비슷하신 우리 백성문. 왜 이러세요? 지금 안티들 많이 생기니까 이러십니까? 사랑받는 배우 1위,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번 7월 달 기준입니다. 예. 근데 송중기 씨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압도적. 우리가 보통 영화배우 하면 보통 떠오르는 분이 송강호 씨. 2위가 송강호 씨네요. 그러니까.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2위 송강호 씨의 2배 정도 수준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압도적으로 1등했다는 게 맞는데 송중기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잖아요. 그걸로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연인으로 나왔던 송혜교 씨와 결혼 발표를 했죠.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영화 중에 하나가 군함도잖아요. 군함도.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중기 씨 검색하면 송혜교 씨하고 군함도하고 거의 연결해서 이렇게 뜨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고 네. 그리고 긍정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배우여서 지금 모든 걸 다 가진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받는 배우 1위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결혼 발표를 하고 품절남이 되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송중기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화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같이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어른들께서 일륜지대사다 막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평소에 요즘에 정말 새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설레는 일이 2가지가 생겨서 근데 그 받는 기쁨은 그 2배 이상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잘생겼네요, 송중기 씨가. 네. 근데 이 송중기 씨가 이렇게 1위 차지한 게 백성문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영화 군함도 영향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4분 중에 군함도 영화 본 분 계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보려고요. 다음 주에 또 예약해주시고. 예, 제가 봤는데 우리 여인선 앵커가 군함도를 봤답니다. 네, 예. 제가 송중기 씨 팬이라서 빨리 가서 보고 왔는데 이 송중기 씨가 이게 맨 처음에 이름이 올라오는 주역이 아닌데도 굉장히 주역만한 이런 비중을 갖고 있고 정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유시진 대위, 그 멋있는 군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김성환 평론가님이 개봉 5일째에 400만을 돌파했다면서요, 관객 수가. 거의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이 개봉 첫날 97만이 관객 수가 들었는데 이거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라고 합니다. 또 신기록인가요? 지금 이제 닷새째 400만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이제 첫날에 97만 들었던 속도로 계속 만약에 치고 올라갔으면은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썼을 텐데 개봉 닷새째 400만의 경우에는 영화 명량하고 거의 같은 기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주일이나 아무리 빨라야 아흘에 정도쯤 돼야 400만을 돌파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개봉 닷새 만에 400만을 돌파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흥행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영화 내부에서 이 송중기 씨가 이 예전에 태양의 후예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또 본인이 느끼기에는 또 본인은 굉장히 다르게 연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근데 그 직업만 군인으로 같은 거고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함도를 보지 않았지만 군함도는 웃기는 영화가 아니죠.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재밌다는 의미는 굉장히 밝고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는 멋있는 모습도 나오지만 또 달달한 모습, 밝은 모습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유시진 대위에서 웃음기를 다 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와 드라마의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일단은 송중기 씨 입장에서는 이건 아예 다른 취지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여인선 앵커가 이 송중기 씨 또 팬이니까 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또다시 군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일부러 또 군인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달아서 또 실제 전역한 것까지 하면 3번 연속으로 지금 군복을 입는 것 같은데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요. 항상 작품이 좋고 제가 맡은 역할이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또 이게 제가 강인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고
뭐 이 배우 이미지라는 게 어디 뭐 대기업 1사분기, 2사분기 뭐 책정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 군함도가 뭐 관객 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꼭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또 화제의 인물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타를 하나 들고 뭔가 이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의 모습인데 약간 얼굴만 봐서는 이 가수가 누구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잔잔한 음악이 한 곡 지금 이어퍼지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아하 하실 거예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들 사이로 네,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뭇잎 사이로인데요. 바로 이 내용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송중기 씨 얘기할 때 우리 조 의원님이 조용히 계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조동진 씨가 안타깝게도 지금 방광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좀 전에 살짝 들려주신 나뭇잎 사이로 저 노래를 제가 그 80년대 초에 대학 막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부른 게 몇백 번은 될 거예요. 저 노래 부른 게. 100번이요. 네, 혼자서 부른 게. 네. 그러니까 조동진 씨라고 해도 조동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의 노래 저같이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들이 중년이 넘어서 40대, 50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 네. 밥 딜런,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네. 했던 분이에요. 포크, 통기타 가지고 포크 하면서 사실 시적인, 그냥 단순 노래가 아니라 시적인 노래. 그래서 음유시인이라는 그런 지칭도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네. 굉장히 저음이면서 편안하고, 그러면서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네. 그래서 들으면은 마음이 차분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네. 노래들을 계속 해오셨고, 그래서 저분 좋아했던 분들은 결코 잊지 못하고, 중간에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이제 활동이 잠깐 쉰 적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셔서, 네. 우리가 우리가 아는 뭐 유희열 씨라든지, 김광석 씨라든지, 뭐 또 한동준 씨라든지, 이런 그렇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많은 후배들을 또 육성해가지고 키워서, 그렇게 한국 음악 발전에, 대중가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조금 안 보이시길래 연세가 드셔도 요즘은 7080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70년대, 70세라고. 70대도 네. 젊은 네.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의 추억을 다시 이제 소환해주는 그런 네. 일을 하시는데 안 보이셨는데 딱 나오신 이번에 이제 접한 뉴스가 방광암, 그것도 사기. 네. 네. 그래서 간이나 뼈에는 아직 뭐 전이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좀 상태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병원 쪽에서는 이렇게 수술은 좀 어렵고 네.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그런 형태로 해서 할 텐데 요즘은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저 치료하면은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희망을 걸고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희망을 네. 걸어야 할 것 같은 게요. 10년 전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었는데 그 당시에도 또 극복을 하셨었다면서요. 그때도 이제 심장병이 좀 발병을 해가지고 네.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어디 시골이나 이런 마을에 가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생 조동익 씨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조동익 씨를 따라서 제주도를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또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방광암에 다시 이제 그렇군요. 걸리셨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제주도로 이른바 통기타의 대부가 내려가니까 그 밑에 이제 키웠던 가수들이 이제 따라서 제주도를 내려갔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필순 씨. 네. 네.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사람 얘기하면 이효리 씨. 장필순 씨하고 그 집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제주도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영향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동진 씨 노래가 정말 되게 시를 듣는 것처럼 듣고 있으면 참 편안해져요. 아까는 우리 나뭇잎 사이로 들었지만 행복한 사람이란 노래 주 의원님 아시죠? 네. 행복한 사람이란 노래도 참 좋고요. 어쨌든 좀 건강을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제의 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물인데 네. 이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 모드 열병식.
김창원 차장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시진핑 주석이 어제죠 열병식에 등장을 했는데 저 시 주석이 전투복 입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네. 나온 거고요. 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네.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군몽이라고 그러죠. 이제 군사 대국화에 대한 집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군복을 입고 나왔고 그 모인 규모라든가 군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네. 저 네이멍구, 그러니까 내몽고주죠. 네이멍구의 주르허 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의 그 면적이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열병식 치러진 장소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넓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저희 어제 이 시진핑 수석이 군복을 입었는데 목소리도 군인처럼 정말 이렇게 힘찼나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打败一切来犯之敌。 네. 하여튼 이게 전투복 입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 어제도 보면, 이게 사열하고 있는 군인들이 주성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주성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극 존칭을 쓰면서, 어제 저 열병식은 중국이 뭔가 노리는 게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점도 참 묘하고요. 네. 그렇죠. 예. 마침 또 북한이 미사일 쏘고, ICBM급 예.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바로 더 저런 이제 열병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결국은 이제 북한 제재를 하는 효과들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하고 ICBM급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뭐 만들자. 이제 이게 일종의 서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또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인데 결국 중국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동북아 전세에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또 하나의 축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이 그 일종의 이제 그 입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시르기 시작하는 건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만약에 제재하기 시작하고 압박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중국한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아마 중국 입장에서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북을 제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그 계속 앞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맨 경계선에서 중국과 미국이 다툼하는 그 사이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사라지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마땅히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 먹고 저 열병식을 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총출동했어요. 보니까 네. 뭐 둥펑 31A라는 미사일은 이른바 지금 북한이 매일 저렇게 쏘아대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었죠. 또 젠 20이라고 하는 F-22 미국의 랩터 전투기에 대항하는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란 듯이 어제 뭐 무기도 총출동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에 말이죠. 예. 하는 말로 무력 시위를 세게 한 거죠. 네. 그 동원된 병력만 해도 사열하면 그냥 의전 사열 정도인데 저거는 일개 4단 병력을 모아놓고 이제 사열을 하고 신무기 다 보여주고 한 게 네. 첫째는 이제 시 주석의 그런 이제 1인 지도 체제, 군사력까지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장악했다는 거. 좀 전에 이제 구호에도 나왔지만은 그 임석 상관님 경례 이게 아니고 주성님 경례 이게 처음 등장한 그 구호였다고 들어지고, 네. 그 본인의 그런 1인 군사 지배 체제하고 그리고 군사 대국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꿈을 뭐 좋은 의미의 꿈은 아니겠지만 꿈을 심어주는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한번 일전 불사 같은 거, 미국이 요즘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경고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 인도하고도 지금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걸 그냥 보면서 뉴스로 그냥 구경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로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그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저게 현실화되는 우리 위험 요소가 되고 당장 중국의 그 군 장성의 그 중에는 사드 문제 관련해가지고 성주 기지를 포격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포를 쏘아가지고 미사일 쏘아가지고 그런 말이 저렇게 그 군사력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이렇게 적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하고도 서해 그 문제라든가 또 뭐 이어도 문제라든가 이런 그 분쟁 요소들이 있는데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이제 힘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뭐 중국하고 국력의 차이에서 군사력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사드 방어 문제 이거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참 이 그 걱정스러운 그러게요. 걱정이에요. 좀 성주 에서는 또 주민들 또 반대 집회가 극성을 또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드 얘기 마침 잘하셨어요, 조 의원님. 그 한번 김창원 사장께 질문 드릴까요?